심리적으로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는 요가 명상인데 그중에 요가예요. 요가는 특별히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모든 질환에도 효과적이고, 그래서 막 연구 끝에 살아남은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요가 명상만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다 해서, 그래서 그 컨벤셔널한 우리 서양 의학에 요가 명상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연구 데이터에 굉장히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아주 많은 분위기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합의를 이뤄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넘어지지 말고 내가 원하는 영혼의 길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요가의 뜻이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동작은 보면 우리가 요가를 스트레칭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우리 몸은 한쪽이 이렇게 스트레칭 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쪽은 뭐냐면 근육의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스트레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육의 힘도 포함되어 있고, 근육의 단련이라고 이렇게 허리 힘을 기울고 있는데 내장 쪽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가는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근데 모양은 대표적으로 자연물을 이렇게 닮았구나. 호흡과 명상은 보통 우리가 이제 호흡 많이 하시죠. 근데 요가에서는 호흡이 굉장히 많죠. 뭐 참는 호흡도 있고, 긴 호흡을 길게 하는 거 있고, 중간에 잠깐 숨박하, 그래서 그 들숨과 날숨을 중간에 바라보는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완 호흡은 복식 호흡이라고 알려져 있죠. 단전 부위에 힘을 빼고 숨이 들고 나가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호흡이 굉장히 배꼽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가 호흡이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는 자율신경계 안정 때문에 그렇죠. 자율신경계는 보통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보통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보통 6대4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건강한 어떤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급하게 사는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막 8, 부교감신경 2 막 이래요. 제가 이 검사에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9대1 막 이래요.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자율신경계가 너무 긴장되어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럼 약을 먹어야죠. 이완에 관련된 약을 먹지 않으면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고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자율신경계를 안정할 수 있는데,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우리가 횡격막을,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복식호흡을 천천히 하잖아요. 그럼 횡격막이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횡격막은 내장하고 심장의 중간에 있는 근육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심장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미주신경이라고 있거든요. 미주신경은 보통 부교감신경 계통의 대표적인 체계인데, 거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극해요.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서 알아서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은 이상 우리가 긴장을 잘하고 성격 급하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몸을 이완하고 릴렉스할 수 있는 호흡 방법은 유일하게 호흡밖에 없다. 호흡을 자유롭게 이완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몸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완이 되면서 몸의 치유 능력은 스스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전이죠.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분노, 우울증,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갱년기 장애 올 때 요가는 굉장히 좋아요. 갱년기 올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을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그러면 이제 오래된 병 있죠? 에이즈, 암 이런 거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는 모든 병과 일반인의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우리가 이제 프라나야마라고 해요. 그럼 프라나야마가 간단하게 무슨 뜻이냐면, 프라나는 에너지, 아야마 흐른다. 에너지가 흐른다. 무엇으로? 호흡으로 에너지가 흐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식 호흡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운동이 되죠. 배가 들어가고 나갔다 하면 그 불수의근이 내장을 수의근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확장되죠. 우리가 이완이 되면. 그럼 피가 막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찌꺼기가 들이 막 확 되면서 체지방을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호흡이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 폐 기능 이런 게 이제 강화가 되면서 스트레스, 집중력, 불안, 우울증,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감소와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호흡은 중요하다. 이렇게 최근에 의식 있는 선생님들은 심리적인 불안증 같은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약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이 명상을 배워서 환자 앉혀놓고 호흡 눈 감고 숨 한번 쉬어보세요 하면서 그 이제 약물을 조금씩 줄여주는 그런 의식 있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요가라는 말 자체가 신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신을 닮아가는 요소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합일이 되어서 닮아가고 싶은 게 신 아니에요? 닮고 가고 싶은 게 부처님이시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게 다 요가예요. 근데 그 방법이 명상을 하는 게 라자 요가고요. 운동을 하는 게 하타 요가고요. 좋은 업을 쌓고 보시하면서 이번 생에 좋은 업을 쌓는 건 카르마 요가고요. 지나나 요가는 지식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식 쌓게 하는 게 지나나 요가가 지식 요가고요. 박티 요가는 내 안의 성물, 내 안의 신 있다는 존재를 자각하면서 매일 기도와 명상하면서 그를 불러일으키는 건 박티 요가예요. 헌신의 요가. 그러면 신 앞에 헌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앞에서도 뭐 헌화하고 하시죠. 이런 게 박티 요가의 흔적이고요. 만트라 요가는 소리 내는 거, 연불 외고 하는 거. 그런 만트라 요가고요. 탄트라 요가는 그 우리한테는 에너지가 있는데 양과 음이 만나면 물라나라 차크라라고 하는 항문 주변에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것이 상승하면서 차크라가 열린다는, 그러니까 운동의 요가, 하타 요가의 근간으로 되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약간 좀 도덕적인 부분을 좀 배제해서 남녀의 결합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해서 좀 문제가 됐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요가예요. 사실은 명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보면 요가는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식 없이 명상할 수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동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득도하나요? 그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득도하나요? 모든 게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인도의 많은 성인들, 오르빈도 뭐 이런 분들은 보통 요가는 다 만나야 된다. 인티그럴 해야 된다. 이렇게 중장창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 또한 자연치 요가를 할 때 모든 의식은 그 공부를 통해서 자아 성장감이 있기 때문에 공부, 끝없이 데일리하게 수련하는 거, 박티 요가, 좋은 업을 쌓는 거, 카르마, 명상하는 거, 라자 요가, 건전한 몸 만들기, 하타 요가 모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연치 요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인티그럴 한다는 그렇게 이제 전 요가 수련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초점이 몰입되어 있고 사유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로 쏠려 있는 마음을 내부로 이렇게 자아를 확립하고 영적 수행을 목적으로 했고요. 서양보다는 우리 이제 불교 문화에서 명상 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의 산물이죠.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 불교, 도교도 많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사람들한테 힐링 문화로 많이 도움을 되고 있는데, 명상을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다 아시겠지만 집중하는 명상이 있고 통찰하는 명상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얘기하죠. 집중하는 건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호흡, 촛불, 만트라.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마타에서 시작해서 윗바사나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면 근데 대표적으로 호흡은 집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중해서 통찰로 넘어가요. 그래서 명상은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스승이 만나면 좀 이렇게 하고 좀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학생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자기가 수행했던 거 위주로 사실 가르치잖아요. 구두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면요. 가서 1년 내내 호흡만 시켜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명상을 배우러 좋다고 갔는데 너무너무 숨만 쉬게 해요. 너무 지겨워요.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지겨울 만도 하지만 호흡을 계속 바라보면 처음에 집중을 하다가 그 다음에 통찰로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수련 문화에서 굉장히 스승을 따라서 계속 호흡하면서 통찰을 넘어갈 때까지 우리 삶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조금 경험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촛불도 한번 해보고 집중도 한번 해보면 어느샌가 외부로 쏠려있던 마음이 내부로 이렇게 돌아와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내적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인터셉션이라고 해요. 인테로셉션.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약간 인테로셉션이 잘 된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 바로 집중하고 나는 몰입을 하면 바로 몰입되고 가끔 이런 분들 만나죠. 태생적으로.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해도 잡념이 있고 집에 있는 반찬을 뭐 만들까? 집에 있는 내 아들이 지금 밥을 잘 챙겨 먹는지 온갖 생각이 다 이렇게 돌잖아요. 그 일반인이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잠시 이렇게 내 몸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게 명상의 시작이에요. 가장 좋은 도구가 호흡이었다는 거죠. 근데 태생적으로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죠. 눈을 좀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잘 하시니까 잠깐 호흡을 볼게요. 호흡을 봅니다. 복식 호흡을 애쓰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호흡이 있구나, 나가는 호흡이 있구나 바라보세요. 잡념이 살짝 오면 잡념이 찾아왔군요 하고 편안하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잡념이 또 찾아오거든요. 잡념이 또 오셨군요 하고 잡념을 손님처럼 보내고 고요한 호흡으로 오세요. 자, 하시다가 늘 뛰고 있는 장기가 있죠. 심장이 있어요. 마음을 심장에 둡니다. 내 마음을 심장에 두세요. 자,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쉽니다. 그만. 눈 떠보시고, 우리 선생님들 다 훈련하셔서 초보자랑 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전문가님들이시라 거의 다 이제 잘 되실 텐데, 심장 소리 잘 들으셨어요? 심장의 진동, 심장의 소리. 소리. 어느 날 내 심장이 들려.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드디어 외부의 의식을 내 안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은 시작은 집중이지만 통찰을 넘어간다는 거, 도구로 굉장히 좋지만 단점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 통찰 명상은 대표적인 게 윗바사나, 최근에 연구되어 있는 MBSR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 느낌, 마음, 진리 이런 네 가지를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건데, 우리 이제 통찰 명상의 근간은 뭐냐면 나를 관찰하는 거죠. 나와 너가 따로 거리가 두어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이 남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슬퍼요.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슬픈가? 나의 기분이 슬프고 나의 생각이 슬프며 이건 모두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거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듯이 나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는 이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안에서 아, 지금 너는 지금 약간 기분이 다운되어 있구나. 갱년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너는 원래 엄청 밝고 좋은 사람인데 호르몬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우리 몸 훈련, 마음 훈련을 해보자. 이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중간 안에서, 틈 안에서 이런 상태의 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근간은 뭐냐면 너무나 괜찮고 신을 닮은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근간인 거죠. 그래서 나를 늘 누가 조절해준다는 그런 감각들.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잠깐 보고 반응하는 거죠. 누가 막 이렇게 뭐라고 욕을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안 좋네. 나를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아. 결정하는, 선택하는 이런 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훈련인 거죠. 윗바사나가 바라보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너무 쉽지가 않은데 몸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몸이 땡기고 하잖아요. 몸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좀 천천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몸 훈련을 먼저 하면 마음 훈련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힘든 마음을 막 다스리고 하는 건 너무 괴롭지만 그 마음 훈련보다 몸 훈련을 좀 먼저 하게 되면 몸을 바라보는 거는 마음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나를 관찰하는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도 몸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다. 사띠, 이것들이 알아차림인데 마인드풀니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웨어니스를 먼저 알아야지. 알아차림을 알아야 마음 챙김, 마음 집중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사띠는 뭐예요? 순간순간 알아차림이에요. 순간순간 알아보는 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관찰하고 생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며 삶을 알아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몸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시작되면 우리 그 윗바사나 가시는 길이 훨씬 수월해요. 걸어가시는 길이 자동차로 가는 것처럼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현재 순간순간에 머무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두 변형계의 그 네트워크를 각성시키는 거, 그 다음에 습관과 관련된 뇌, 그 다음에 그 중독과 관련된 뇌를 끌어주는 거, 공포 반응을 잘 잠재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금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주는 뇌과학에서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셀프 어웨어니스, 나를 안다. 이건 뭐냐면 전두엽과 후 대상 피질, 역시 전두 변형계 피질에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충분히 나를 안다는 건 뭐예요? 드디어 신과 닮은 나를 아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고귀하고 신을 닮은 모상이 다 있죠. 부처님이 다 마음속에 있으니 너희도 한번 수련하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나를 알아간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조금 신을 닮은 것 같은 좀 괜찮거나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진짜 나를 알아간다는 사실이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 이거 입으면 예뻐 저거 안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나를 충분히 알고 나를 내가 알고 나를 바라볼 수 있으니.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해. 선생님은 눈썹 좀 그려봐요. 이렇게 얇은 게 얼마나 매력적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턱 좀 깎아요. 모르시네요. 제가 얼마나 엉덩이가 예쁜데요. 이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잘못된 혹은 일부의 인식을 나를 충분히 알게 되면 받아칠 수 있다거나 그걸 수용할 수 있죠. 얘는 나의 이런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구나. 내 전체를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가는 과정. 셀프 어웨어니스에 대한 그런 식의 작용이고, 실제로 명상을 오래 하시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명상을 모르고 신체 훈련이나 요가를 오래 한 친구들도 보면 그 명상, 그 요가 안에서 명상적 요소가 있다고 했죠. 요소 때문에 요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명상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기 성장을 위한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구토가 나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이제 오늘 우리 체온 재는 거 아니겠어요? 체온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기쁨, 행복, 사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에요. 생각, 피질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욕감, 오열, 슬픔, 이건 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인체는 감정을, 몸을 먼저 경험을 하라는 거지. 감정을 잘 모를 때 있지 않아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이게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몸의 반응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몸의 반응을 이렇게 뭐 하고 0.1초 후에 뇌가 그걸 해석해요. 기쁨이야. 근데 가끔 잘못 해석하거든요. 해석을 하고 나서 다시 내려요. 기쁨이래.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일단 몸이 어떤 반응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특히 부정적인 감정. 그렇게 해서 또 그 뇌에서 감정이 그다음에 이제 몸에서 먼저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뇌가 그 사실을 정의를 내리고 정의 내린 사실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뇌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한 건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의 훈련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트라우마나 예를 들면 엄청난 사고 같은 경험하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몸의 신호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신호가 올라가잖아요. 뇌가 힘들어요. 그래서 디스커넥션 시켜요. 그만
이래가지고 그 뇌와 그 몸과 디스커넥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확 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사고가 나가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인터뷰를 하죠. 저기 그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하죠. 몰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신경을 꺼버려요, 뇌가. 그래서 통증을 느끼며 죽진 않아요. 쥐도 마찬가지. 고양이한테 정말 잡힐 때 있잖아요. 얼어붙죠? 걔네도 그런 상태예요. 고통을 느끼며 죽진 않아요. 그런데 트라우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상태예요. 얼어붙은 상태. 그래가지고 이거와 이거가 디스커넥션 마이셀프라고 하거든요. 연결이 안 돼요. 그때는 신체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체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장과 뇌와 관련된 신경 계통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연구가, 뇌세포는 보통 세포가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뇌세포는 10의 10만 승, 1조 정도 해서 이제 세포가 있고요. 근데 장에도 세포가 5억 개가 있대요. 신경세포가, 뇌처럼. 또 다른 장기가 있어요. 어딜까요? 거기는 3억 개가 있는데, 거기 장기가? 심장이에요. 심장 이식하면, 그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의 그런 거 좀 습관 같은 거, 말투 같은 거, 이런 거 왜 서프라이즈 같은 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두뇌, 대뇌신경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있고, 아주 이렇게 올라가는 신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서 대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훨씬 더 많다고 느낌이 들잖아요. 느낌이.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신경은 10%밖에 안 되고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신경은 90%나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뇌처럼 장에도 호르몬이 있어요. 제2의 뇌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 있죠. 세로토닌, 도파민. 세로토닌의 90%, 도파민의 50%는 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장이 건강해. 너무 힘들 때 뭐 설사하고 이런 경험 안 했어요? 보혜가 아프고 막 이런 거. 머리는 훈련해도 괜찮은데 막 장기가 뒤집어지고 이런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원활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신경 뭔가 이렇게 몸이 굳어 있는 경우, 신경 감정이행 불능증이라고 있어요. 내 감정을 내가 못 느껴요. 내가 슬픈지 어떤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경직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오는 신경이 고통이 많거나 하면 경직된 상태가 오래된 그런 분들 간혹 계신데, 그런 분들은 신체 훈련을 하게 되면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그 세로토닌이나 이런 도파민 같은 신경계통이 원활해지면서 이 커넥션이 원활해지면서 뇌로 이렇게 보통 여기가 뇌관과 변연계 쪽에 가잖아요. 무의식 쪽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공포 반응의 대표잖아요. 무의식 쪽이. 여기를 해결해 주면서 뇌의 피질의 기능, 각성이 사라지고 스스로 이제 치유가 되고 이런 기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거는 일단 병원에 가면은 미주신경 각성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 건강과 관련된 프로바이오틱스, 뭐 장 건강에서 뭐 먹는다든지 그런 게 있고, 대표적인 건 릴렉세이션 테크닉이에요. 호흡, 요가 이런 것들로 신체, 몸통 기반을 풀어주면 이 기능이 각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미주신경과 관련된 구신성 섬유 자극을 하게 되면 기분 불안장애 이런 분들이 이제 정신적인 질환에 도움이 되며, 그다음에 이제 그 미주신경 긴장도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호흡이나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해서 미주신경을 증가를 하게 되면 불안 증상에 관여가 된다. 최근에는 뭐 어떤 상담 치료, 정신과 파트 이런 데에서도 신체 기반을 치료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라서, 이거는 굉장히 최근의 연구거든요. 2018년, 22년 뭐 이런 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있고, 내장의 문제 이런 것들도 호흡훈련이랄지 미주신경 각성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는 의과학자가 있겠죠. 베셀반 데어 콜크라고 하는 하버드의 트라우마 치료의 대가가 계셔요. 그분은 이제 보통 이제 연구들을 이제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심리적인 치료와 요가 이런 치료를 비교를 했었는데, 요가를 치료했던 분이
훨씬 더 심리적인 트라우마 극복과 관련된 연구가 좋다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디스커넥션이 되잖아요. 머릿속에과 이제 몸에 대한 이게 뭐 연결고리가 잘 되지 않으면 머리가 굳어 있는데 머리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몸도 굳어 있고 몸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도 혹은 몸에 대한 것도 꼬집어도 아픈지 모르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을 긋기도 해요. 특히 트라우마 있던 친구들은 내가 살아있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근데 호흡을 하고 요가를 하게 되면 심호흡을 하면 몸이 유연해지네. 어깨가 긴장이 풀리네. 숨을 쉴 때 기분이 조금 변화가 있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무의식 안에 잡아있던 그런 불안증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 뇌에 피질이 각성된 인지 기능이 살아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버튼 업 방식이에요. 상담 치료하면서 어떤 인지를 바꾸고 몸에나 생리적인 변화를 하는 거 상담 치료가 하는 거는 톱 다운 방식이에요. 피질의 기능을 통해서 변형계 뇌관에 영향을 준다는 걸 상담 치료가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심신요법 하는 거는 뇌관 변형계의 어떤 그런 육체 활동을 통한 이런 반응 통해서 피질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버튼업 방식인데 두 가지 방식을 다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방금 얘기한 베슬반 베어 콜크 트라우마 겪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수련을 했었는데 몸에 생겨나는 감각을 인식하고 친숙해지니 마음과 몸 모두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어요.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예전에는 압도당했던 기억을 언어로 이제는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